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직업 선택 챕터 12 구직자 가이드에서 구직자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로는 제1절 구직의 개념, 제2절 대상별 취업 가이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소지하고 있는 2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이란 일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실업이나 현재 주기의 불만족 등의 까닭으로 직업을 찾는 활동을 말을 하며, 구직의 중간 목표는 고용주와 면접을 잡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 가이드란 일을 찾는 데 있어서 구직자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침을 말하며, 그 내용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대학생 졸업생을 포함해서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군장병 등 계층별 구직정보 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직업과 적성의 불일치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손실에 속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취업지도 전문가로 통하는 컬럼비아 대학 헤리텍스트 키슨 교수는 5가지 직업 선택 필수 조건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취업지도 상담사 선택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업 적성을 알려주는 마법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솔깃해하지 말라. 둘째,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는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사람 말을 믿지 마라. 세 번째, 직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그것을 상담 과정에 활용하는 직업 상담사를 찾아라. 네 번째, 철저한 취업지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체로 2번 이상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직업 상담은 절대 우편으로 받지 말라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을 살펴봤는데, 또 두 번째 항목은 이미 인력이 넘쳐서 초만원인 상태인 사업이나 직업은 피하라. 그리고 생계를 꾸려갈 가능성이 10분의 1이 안 되는 직업은 멀리하라. 그리고 어떤 직업에 자기 인생을 걸기로 결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몇 주에 걸쳐서 필요하다면 수개월간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라. 다섯째, 단 하나의 직업에만 적성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극복하라 등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5개 중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강사가 저한테는 나름은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그 편의점 일을 잠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편의점의 판매원도 저하고는 또 천직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도전한 일을 또 이겨내야 되고 또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떻게 물건을 배치하고 어떤 생각으로 물건을 판매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저는 방관자처럼 보고 있지만 저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잘 선택이 될 거는 같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이력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인사 담당자에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에게 지원자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축약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축적해온 능력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양식이긴 하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희망 근무 조건, 의학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사항은 획일적 형식은 아니지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특별히 이력서에 붙일 사진은 단정하게 옷차림한 것을 선택하고 사용하여서 인사 담당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부터 기재를 하며 경력사항 또한 최근의 경력부터 기술하되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업무는 타 경력사항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증은 최근 취득한 순서대로 자격명, 취득일, 발행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서 어학능력은 외국어별 점수나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기일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구인자 즉 기업체 등의 대표가 채용에 있어서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규정하여서 권면하고 있으며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해서 표준 양식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입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지원자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주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일반 전화와 휴대전화 그리고 전자우편 이메일이 적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력사항도 우리가 조금 전에 책에서 한 것처럼 현재 경력부터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작성하기 쉬운 오류는 예전에 했던 근무부터 이제 작성하기 쉬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며 자격증도 최근에 발급을 받은 자격증들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및 활동사항 정도를 적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등에 이제 표현한 뭐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그 이력서 같은 게 필요하시면 워크넷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으로 다시 한번 갔습니다. 자, 워크넷의 자기소개서 맞춤법 검사기 제공 관련입니다.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워크넷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에 와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오늘의 취업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내 주변 채용 정보입니다. 서비스 정보를 위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워크넷에 이제 로그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위치를 수정을 해서 경남을 한번 볼까요? 네, 경남을 적용해서 창원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워크넷에서 지금 자꾸만 인터넷으로 지금 오류가 생기네요. 제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로그인을 잠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한번 가볼까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서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자분들의 취업 의욕 강화와 자신감 회복은 물론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강점을 발견하고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볼까요? 자신감을 증진하고 싶은 분, 회사 취업 후에 인간관계 적응을 더 잘하고 싶은 분인데 여기는 1회에 8명에서 12명 정도 4일간 24시간을 하며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한답니다. 수업은 첫째는 나를 만나는 날입니다. 진행자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빗장 열기, 자랑스러운 나, 그리고 교류 분석, 그리고 내 안의 회복 탄력성, 첫째 날 마무리입니다. 둘째 날은 너를 만난 날입니다.
첫째 날 활동을 통해서 다루어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초 소양과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게임, 활동 소개, 그리고 자존감과 일치적인 대화 방법 속에 내 마음 헤아리고 전달하기, 그리고 소감 나누기. 세 번째는 직업을 만나는 날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결정한 직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구직의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활동지 작성하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고 내가 잘하는 강점과 능력을 살펴보고 동영상 시청 및 감상을 나누고 그리고 안성맞춤 직업, 나의 희망 직업과 대차 대조표를 활용한 안성맞춤 직업을 선택을 하고 정보를 탐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희망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대비하고 그리고 꿈을 현실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프로그램들도 제가 한번 서식 같은 걸 알아보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홈으로 가게 되면 직업에 대한 심리 검사입니다. 청소년, 성인 그 결과 보기가 있는데 성인 심리 검사 한번 보기로 하니까 에러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황이라서 제가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본인 인증으로 한 번에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선택을 해서 김예경 네, 전체 동의를 하고 제가 인증을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이 제 카톡으로 왔겠죠. 자, 인증하게 합니다. 필수. 네.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아이디가 있고 비번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 비번 찾기인데 일단 완료를 로그인이 된 상태는 로그인이 안 됐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에러가 나네요. 조금 전에도 되더니 다시 해볼게요. 역시 뭐가 안 됩니다. 자, 흥미로 알아보는 탐색 시작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2023년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이 있고 채용 행사도 이렇게 등등의 많은 지역에서 채용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하고 있고 대전 충청 그리고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경남 부산사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이제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채용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가이드라고 해서 이력서 작성 요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책에서 봤던 것처럼 이름이나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등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부터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기술하는데 대학명과 전공명, 재학기간, 연, 월 단위로 기재를 하고 졸업 여부, 졸업 예정, 중퇴, 수료 등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편입한 경우에 전 학교 및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를 하고 학점 기재 시 학교마다 만점의 기준이 다르므로 입사 지원서 양식에서 학점의 만점 기준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여서 기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경력사항은 학력사항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경력부터 기술을 하며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는
다른 경력사항보다 더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사회활동 경험을 기술하되 활동기간이나 활동처,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업무와 일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를 하여서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한 회사명과 주요 사업, 소속 부서, 최종 직급, 근무기간, 주요 업무 및 성과 등을 표기를 합니다. 근무기간은 연도와 월을 기재를 하며 만약 부서 이동이나 직책에 대한 승진, 해외 근무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표기를 합니다. 업무 내용 작성 시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요 업무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수치화하여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 및 어학능력도 최근 취득한 순서로 자격명을 적고 취득일자, 자격명, 발급기간까지 적겠습니다. 어학능력도 마찬가지로 취득일자, 언어, 시험명, 점수, 발급기간으로 순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NCS 기반 입사지원서는 차별과 편견 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항목은 배제를 하고 직무 관련 항목으로 구성이 된 입사지원서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NCS 기반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직무 관련 교육 및 자격, 경력 및 경험 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만 있고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직무의 역량이 나타나도록 작성을 하고 과장이나 거짓말을 금지를 하고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며 오탈자, 맞춤법 정렬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격증 취득연도, 교육이수, 과목명 등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력서 작성 시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개 1분 정도로 짧게 자신을 소개한 글로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확고한 입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단문이긴 하지만 문장 내에 기업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인사 담당자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입사 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단시간 안에 자신의 장점, 자신이 성격 등을 알려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각 기업마다 기업만의 형식을 지원자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성명,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생활태도, 학교생활, 인생관, 경력사항 및 현장 경험, 지원 동기 및 각오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땡땡땡땡땡 이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요청된 직무 분야나 인생관, 지원 동기 등 분야별 질문을 참조를 하여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되 목표하는 기업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입수하여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야는 땡땡땡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삶과 원하는 삶, 그리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전략입니다. 면접 전략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대면하여서 만남이라는 의미이지만 흔히 면접시험의 줄임말로 많이 쓰입니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 과정의 형식적인 통과 의뢰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접의 종류는 보통 화상 면접, AI 면접, 그리고 행동, 사건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토의 면접 등으로 나눕니다. 이 중 AI 면접은 서로 대면하여서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역량을 확인하는 기존 대면 면접과 달리 개인 특성에 맞는 심화 질문 등을 제시를 하여서 개인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코니 백큐엄 석유회사의 인사부장인 폴 보인트에게 구직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직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솔직해지는 대신에 면접관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답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면접의 분야별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 자신에게 당당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나름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누구를 위한 이제 또 뭐 가족을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누구를 위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정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그리고 나는 슬퍼도 가족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자, 화상 면접입니다. 지원자와 대학, 회사 등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일일이 대면하기 어려워서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대학이나 회사끼리도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한 화상 면접은 비대면 면접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화상 면접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장비를 통해서 영상으로 지원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1대1 또는 다수의 면접관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관은 영상을 통해서 지원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지원자의 역량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합니다. 잡코리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구직자들이 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달라진 채용시장 트렌드로는 화상 면접 등 AI 면접으로의 대체가 1위로 48.7%로 꽂혔습니다. 실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응답자 34.5%가 수시 채용 확산을 꽂았습니다. 3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 인재 채용 증가, 4위는 온라인 채용 박람회 및 온라인 채용 설명회 확산, 5위는 챗봇 서비스 등 언택트 취업 상담 서비스 확산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나오네요. 말이 계속적으로 꼬여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화상 면접 진행 시 주의사항은 답변할 때 면접관이 아닌 카메라를 보고 말하고 음성에 소음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등입니다. 가장 뽑고 싶은 지원자 순위는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른 생활형입니다. 직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형이 2위, 문제 해결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재갈 공명형이 3위, 가장 뽑기 싫은 지원자 순위는 불손하고 예의 없는 유아 독존형이 1위, 면접 지각 등 기본이 안 된 무개념이 2위, 그리고 회사 직무 이해도가 낮은 무념 무상형이 3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진로와 직업선택이라는 12장 구직자 가이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AI 면접, 저도 디지털 배움터에 강사로 지원을 했을 때 AI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상을 이렇게 찍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 몇 년간의 연습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보니까 오늘은 화면을 제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녕을 하면서 오늘 12장 구직자 가이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